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홍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무빙, 장안의 화제죠. 네, 장안의 화제인 무빙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약간 옆으로 보는 느낌이 드네요. 얘를 이쪽으로 옮기는 게 낫나? 그래도 마찬가지인가? 네, 그래도 마찬가지네요. 저희가 가운데를 보고 얘기를 해야 오케이. 정말 그 인기가 좋았죠, 무빙. 네. 인기가 좋았고, 그 다음에 참 우리가 초능력자 히어로물 그런 것이 이제 한국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중적으로 성공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매니아들만 좋아한다거나 웹툰으로 좀 나오기는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이제 웹툰 보는 사람들이 좋아한 거지 이렇게 뭔가 전 국민이 막 보고 저는 회사에 갔더니 다들 막 무빙 봤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그런 작품은 아주 드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무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거 하기 전에 그 커뮤니티에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네. 한 8분 정도 참여를 해주셨는데 어떤 투표를 했냐면 무빙이 좋았냐 별로였냐 아니면 미묘했냐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를 두고 제가 그 투표를 받았는데 그냥 딱 하루 받아가지고 한 8분 투표를 했는데 좋았다가 반이었어요. 4분이 좋았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아마 1분이 별로였다.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이 미묘해요. 뭐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초중반까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아마 미묘했던 이유가 마지막 결말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이따가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정보를 좀 말씀드리면 박인재, 박윤서 감독이 연출했고요. 이분들은 킹덤 시즌2를 감독을 했던 연출과 조연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드셨고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배우님들이 출연하셨죠. 아시다시피 한효주, 조인성, 류승룡, 류승범, 양동근, 문성근 뭐 이런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쟁쟁하고 또 중견 배우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나오는가 하면 또 신인 배우 또는 우리한테 좀 덜 알려진 배우들도 아주 좋은 배우들이 나오셔가지고 좋은 연기들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연기를 감상하는 그런 재미도 있는 작품이 아니었나 싶고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강풀 작가, 웹툰 작가시죠. 만화 작가, 만화가의 원작 만화가 있었고요. 무빙이라는. 그리고 이분이 이 시리즈의 각본 작업도 직접 하셨습니다. 네. 그랬다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섬세하게 좀 위화감 없이 오리지널 캐릭터 그러니까 그 원래 만화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캐릭터나 설정들이 들어가도 위화감이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이 시리즈가 있어요. 타이밍과 그 다음에 무빙 그리고 브릿지 그 다음에 최근 이제 나올 히든인가 하는 그런 작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거대한 세계관의 일환으로 가운데의 한 작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작품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가 됐었죠. 그래서 이 무빙을 공개할 때마다 1일 이용자 수 DAU라고 하는데 이게 20%에서 30% 정도 증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화가 지금 DAU가 그럼 100만이 넘을까라는 것이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걸 달성하면은 국내 OTT 중에 5번째로 100만 DAU를 달성하는 거라고 하고요.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 서비스 출시 이후에 역대 최대치를 찍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다고 디즈니 플러스도 막 이 프로모션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막 일주일 무료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디즈니 플러스가 워낙 좀 약세인 약세였죠. 네, 약세였으니까. 네, 약세였고, 사실 이런 빵 터지는 이 킬러 콘텐츠? 이런 것이 잘 없었죠. 사실 저는 무빙 이전에 그리드라고 네. 이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를 했었는데 네. 그것도 SF 드라마였거든요. 그거를 아주 기대를 하면서 봤지만 폭망하였습니다. 일단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 있죠. 네, 네. 대중적인 인기도 끌지 못했고 작품 자체도 처음에는 조금 잘 나가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이걸 잘 봐줘도 그렇게 납득이 가는 결말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작품이 그래도 성공을 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빙 이 홈페이지를 이따가 한번 들어가 보고 뭐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홈페이지도 잘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제가 찾아보면서 무빙 비하인드라고 해가지고 네이버 나우에 가시면은 보실 수 있는 저희가 링크도 걸어드릴 텐데 여기 가면은 감독 그리고 미술 감독, 음악 감독, 뭐 무술 감독 뭐 이런 분들이 직접 인터뷰를 하세요.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 무빙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가? 그리고 만들면서 어떤 작업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가지고 좀 짧은 영상이지만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박윤재 감독이 무빙은 휴머니즘이 담긴 한국형 히어로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가족 때문에 초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좀 한국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풀 작가도 어떤 만화에서 하지 못다한 더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초능력자가 막 그냥 마냥 좀 막강해 보이기보다는 결국에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작품으로 그리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1년 정도 촬영을 했고 2년 정도 후반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작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공을 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G도 사실 CG가 좀 어색하다는 얘기가 많긴 했었죠. 네, 많긴 했었는데 어쨌든 CG 작업이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9개 국가에 60개 이상의 스튜디오가 협력을 해서 CG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이 퀄리티가 들쭉날쭉한 부분들도 좀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이 미술 감독 부분이 제 생각에는 정말로 공을 많이 들인 느낌이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완전 가거나 아예 막 사극으로 가거나 완전 미래로 가거나 이런 것보다 네. 좀 근현대 근미래 이런 거를 그리는 게 오히려 더 힘들다고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한 10년 전 또는 20년 전의 과거를 그리면 지금과 별 차이 뭔가 없으니까.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게 워낙 미묘해서 자칫하면 이제 고증이 어긋나는 부분들이 너무 잘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품들 구하기도 너무 어렵다고 들었고 제가 그거를 그 벌새 감독하신 김보라 감독님한테 직접 들었었어요. 네. 그 감독님이 벌새도 이제 네, 벌새도 90년대를 다룬 거니까 그 그게 시대에 그 대교 그 붕괴할 그렇죠. 하는 성수대교 시점이잖아요. 붕괴되고, 네. 네. 그래서 그 시절의 어떤 소품을 찾기도 되게 어렵고, 그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기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이 미술 감독, 최경선 미술 감독도, 이런 얼마나 그러니까 리얼리티에 공을 들여서 얼마나 실제처럼 보일지, 실제 그 시대의 어떤 공기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쉬는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음악이 너무 좋았죠.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달파란이라는 예명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이분이 음악 감독이셨는데요. 이분이 그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누구냐면 시나위 아시죠? 시나위라는 그룹에서 베이시스트를 하셨던 분이에요. 삐삐밴드에서도 활동하셨었고 그래서 한국의 1세대 일렉트로니카 DJ로서
어떤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전위적인 뮤지션으로 뭐 킹덤2에서도 음악을 담당을 하셨고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에서도 음악을 하셨고 그 다음에 드라마 OST도 막 드시면서 약간 틀에 박힌 음악보다는 좀 이게 의외인데 싶은 그런 장르를 이 영화 음악이나 드라마 음악에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좀 신선한 시도를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무빙의 OST를 작업을 할 때 이 영화는 결국은 이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이 영웅처럼 보일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사소해 보이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멜로디가 충분히 멋있어 보일 수 있다 라는 거를 음악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다 라고 인터뷰를 하시는데 좀 멋있게 들리더라고요. 네, 확실히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음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무빙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릴레이 토크쇼 하는 것도 이제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조인성 배우가 맡은 김두식 역할이 이제 나는 역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초능력을 가지면은 어떤 직업을 하고 싶냐라고 물으니까 조인성 배우가 1인용 전세기를 하고 싶다. 언제 어디든 이제 완전 1인용 전세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즈니스랑 이코노미 클래스가 또 있대요. 그래서 공주님 앉기를 하면 네. 비즈니스고 그냥 이렇게 앉으면 이코노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는 게 더 좋지 않냐 라고 하니까 이렇게 앉으면 내 얼굴이 안 보이지 않냐. 그래서 자기 얼굴이 보이는 게 비즈니스라고 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으니까 한번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제재의 문명특급에 또 강풀 작가가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좀 재밌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김두식 캐릭터의 조인성 배우를 제일 먼저 캐스팅을 했었는데 이 조인성 배우여야 했던 이유는 일단 나는 캐릭터인데 하늘을 나는 캐릭터인데 자칫하면 좀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데 이게 멋있어야 된다. 그래서 멋있는 캐릭터가 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이런 인물로 조인성 배우를 캐스팅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재밌었어요. 미현이가 오감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러면 맛에 대한 미각도 발달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미현이가 만드는 음식은 과연 얼마나 맛있을까? 미연이가 만든 돈가스는 맛있을까?라는 거였는데 강풀 작가님이 일본 영화 중에 거북이는 의외로 빨리 헤엄친다라는 영화를 보고 이 영감을 받은 부분이 이게 너무 맛있으면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막 맛집으로 소문이 나고. 네. 그러면은 근데 미연이는 지금 숨어 살고 있잖아요. 봉석이랑. 그러니까 이게 눈에 띄지 않도록 일부러 맛을 조절했을 것이다. 적당히 맛있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봉석이는 자기 자식이고 또 잘 먹여야 살이 찌고 그러면 이제 날지 못하도록 그래서 봉석이한테 주는 돈가스만은 엄청 맛있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좀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기들을 좀 해봤고요. 무빙이 어떤 내용인지는 사실 다 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지금 네. 그렇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대략 짧게 요약한다면 어떤 얘기인가요, 원장님? 대략 짧게 요약하면요. 네. 짧게 요약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수 능력자들이 발견이 돼가지고 뭐라 그러죠? 초능력자들이 발견이 돼가지고 네. 그 사람들을 가지고 특수부대도 네. 만들었는데 네.
북한에서 그걸 알아가지고 죽이러 왔다. 음. 하지만 잘 싸워서 이겼다. 뭐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거칠게 네. 거치고 짧게 요약하면 그렇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캐릭터 포스터를 보면서 네. 각 캐릭터의 능력들을 좀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일단은 유승용 유승용, 배우가 맡은 장주원. 이분은 무한 재생 능력이 있고 힐링 팩터라고 하죠 보통. 네. 네. 뭐라고? 힐링 팩터. 힐링 팩터? 네. 팩터가 뭐예요? 어떤 뭐 그 신체적인 어떤 물질 요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물질로 그렇구나. 인해서 네. 뭐 죽지 않는다거나. 네. 그래서 네. 무한 재생 능력을 갖고 있는데 아봉명이 구룡포라 가지고 또 네. 저희가 포항에 있기 때문에 좀 구룡포. 되게 친숙하더라고요. 공상님 혹시 개복치 드셔보셨나요? 아니요 안 먹어봤어요. 저는 많이 먹어봤는데 오 그래요? 개복치가 사실 포항에서는 경사나 조사 때 꼭 빠지지 않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 꼭 나와요. 네, 그래서 그래요? 장례식장 가면은 이제 포항의 장례식장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개복치와 그다음에 문어숙회 이렇게 다 먹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개복치를 돈 주고 사 먹은 기억은 저도 없는데 네, 개복치는 그 작품에 나오는 것처럼 약간 무맛이에요. 좀 그냥 약간 짭짤한 질감은 약간 곤약 같은 느낌이고요. 곤약 같은 느낌이고 그게 개복치 껍데기가 상당히 두꺼워가지고 껍데기를 썰어가지고 좀 건조시켜 놨다가 그거를 껍데기군요. 그걸 찌던가 뭐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흐물흐물하고 투명한 그런 재질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초장 맛을 먹는 거예요. 네, 초장에 찍어가지고 그 식감이 좀 탱글탱글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엔 저도 이게 무슨 맛이야 했는데 먹다 보니까 또 뭐 먹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장조원이 무한 재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작중에서 초능력자긴 하지만 괴력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맞아요. 이 맷집을 가지고 그냥 싸우는 느낌이랄까? 상대방이 지쳐 떠질 때까지 계속 맞고 재생하고 하면서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이 무빙이 생각보다 좀 고어하잖아요. 예, 사람의 이 신체가 절단되거나 부서지거나 뭐 피 굶주기 되거나 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장주원 캐릭터를 볼 때마다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고 아픔을 좀 그 무한 재생 능력이 있다고 안 아픈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아픔을 참는 캐릭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딸이야 한 명 있죠. 그래서 무빙은 부모님 세대의 초능력자와 그 다음에 이 자식 세대의 초능력자 의 얘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한효주 배우님이 맡은 이미연이라는 캐릭터도 상당히 중요한 캐릭터죠. 그래서 초인적인 오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소모즈라고 하죠. 아주 민감한 청력도 가지고 있고 또 아주 잘 멀리까지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력도 가지고 천리안.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또 초능력자인 김두식이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들이 김몽석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연 캐릭터가 과거에 이제 국정원 소속이었는데 이 과거 이야기 그 20대 때의 그런 이야기와 지금 현대의 이 어머니로서의 봉석이 어머니로서의 그런 연기를 아주 오가면서 아주 잘 표현을 해내신 것 같아요. 한효주 배우가. 그래서 매력적인 캐릭터로 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좀 단단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멋있는 조인성 배우가 맡은 김두식 캐릭터. 김두식은 국정원의 블랙 요원이었습니다. 블랙 요원과 화이트 요원을 아시나요? 아니요.
이게 뭐 뒤에서 활동하는 요원이라 네, 그렇죠. 그런 건가요? 실제로 있는 용어라고 합니다. 네, 국정원에서도 화이트 요원은 뭐 예를 들면 뭐 대변인 이런 거? 네, 그 외교관이라던가 좀 정말로 그냥 보이는 데서 신분을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는 그런 정보원들이고, 블랙 요원은 아예 이제 뭐 유학생으로 신분을 감추거나 뭐 일반인으로 좀 신분을 감춰가지고 이런 정보 활동을 하는, 첩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철저히 그 사람들의 신분은 베일에 쌓여있는, 지금도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김두식은 블랙 요원 중에서도 이 초능력을 가진 블랙 요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비행기 테러가 있을 때 막 이제 그 비행기랑 같이 날면서 이제 경고를 하기도 하고 네. 그랬던 인물입니다. 파주 문산이죠? 네, 그 네. 암호명은 문산. 네. 네. 그러니까 요게 암호명이 자기가 태어난 곳을 네. 암호명으로 한. 네. 이게 원작에는 없던 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부모 부모 세대부터 먼저 얘기를 할까요? 부모 세대에 네. 이재만이라는 캐릭터가 있죠. 이 김성균 배우가 맡았는데, 이 김성균 배우가 이전에 그리드에서도 출연을 해가지고 조금 낯이 익더라고요. 그래서 이 캐릭터는 약간의 지적장애, 그리고 약간의 청각장애가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약간 아들 바보 같이 나와요. 그리고 아내도 끔찍하게 사랑을 하고, 근데 이 캐릭터가 괴력이 있고, 그다음에 스피드도 있고, 근데 약간 이게 지적장애가 있기도 하고, 또 분노 조절도 약간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약간 헐크 같은 그런 느낌도 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부성애 이런 것들이 참 좀 눈물을 쏟게 만드는 이런 캐릭터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인 빌런 중에 하나죠. 네. 프랭크라는 이 캐릭터는 처음에 이 부모 세대의 초능력자들을 죽이고 다니는 미국의 요원입니다. 그래서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이제 구룡포 장조원과 싸우기도 하고요. 네. 네, 류승범 배우가 아주 열연을 네, 파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포스 있는 네. 그런 연기를 했었고요. 시즌 2에도 네. 나올 것 같잖아요. 프랭크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 제 근데 생각에는 프랭크가 아니고 다른 인물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마지막에 그 왜 애들 이제 훈련시킬 때 네. 프랭크 전에 일라이어스, 네. 그 친구가 이제 프랭크의 쌍둥이다, 뭐 이런 설정이 있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전개도 차태현 배우가 맡았던 이제 버스 운전기사고 전기 발생 능력이 있어가지고 번개맨, EBS에 나오는 번개맨 역할도 했었던 그 다음에 아버지 역시 이제 전기 능력자였던 그런 캐릭터입니다. 마지막 네. 그 화에서 활약이 엄청나죠. 그렇죠. 네, 사실 이 메인 스토리와 그렇게 접점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자식 세대를 좀 따뜻하게 보살피는 그런 역할로 나오는 것 같아요. 캐릭터 서사가 네.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약간 뭉클한? 짠하죠. 짠한?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식 세대를 보면은 이 3인방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김봉석, 이 김두식과 이미연의 자식이죠. 이정아 배우가 너무 이 연기를 잘 하더라고요. 좀 뭐라 네. 그럴까요? 좀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한, 네. 착하고 좀 왜 우리가 요즘 INFP INFP인가요? 네. INFP 캐릭터. 네. 네. 그 요즘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네. 요즘 저희가 요즘 애들이 좀 발랑 까졌다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발랑 까지지 않은 그런 아주 착한 그런 학생의 캐릭터를 이렇게 자기적이지 않고 현실에 있을 법한 이런 이쁜 학생 캐릭터를 너무나 잘 연기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고 있는데 막 이뻐 죽겠더라고요. 네. 그런 캐릭터였고 아주 착하고, 그리고 이 히로인 희수를 짝사랑을 하는 그런 캐릭터로 나옵니다. 아빠와 엄마가 둘 다 초능력자라 가지고 두 능력을 다
물려받았어요. 비행 능력과 오감 능력을 다 물려받았고, 그 다음에 이 희수, 고윤정 배우가 연기를 했었고, 정말 이쁘게 나오죠. 네. 그래서, 장주원의 딸로 무한재생 능력을 또 이어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희수 역할과 그 다음에 김봉석 역할의 좀 풋풋한 청춘 로맨스 이런 것들도 네. 너무 귀엽게 그려지고요. 네. 특히 봉석이가 이런 마음이 이제 설레고 이러면은 또 뜨기 때문에 네. 원래는 자기 네. 능력을 숨기면서 살아왔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연출들이 또 좀 맞아요. 간질간질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강훈이는 약간 짠내나는 캐릭터인데, 이 강훈은 이제 김도훈 배우가 연기를 했었고요. 이재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괴력과 빠른 스피드를 물려받았고, 이 아빠의 전과를 말소하기 위해서 국정원에 들어가겠다라는 결심을 일찍부터 했던 좀 조숙한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주요 캐릭터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게 아니고 네. 다시 돌아와서 돈떠찐님이 돈가스 땡기네요 라고 하셨고 네. 히어로즈 저 영화도 안 그래도 제가 찾아봤는데 네. 그 강풀 작가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그 연재 만화로는 보면은 타이밍이 만화로 연재된 거는 네. 웹툰으로 연재된 거는 히어로즈보다는 좀 더 빨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하신 건 아니고 우연히 겹친 건데 만약 히어로즈가 먼저 나왔다면은 네. 상상도 하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떡해.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 논문 네. 그거 뭐라고 하죠? 스키인가? 하여튼 네. 내가 논문을 내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내는 경우가 있대요. 이제 관심사가 우연히 겹친 거죠. 네. 네.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돈떠찌미님은 무빙 재밌게 봤다고 하셨네요. 네. 공상님은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기 어려운 그런 장르 드라마. 뭐 우리나라에서 사실 뭐 따지자면은 여러 편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우리나라 히어로물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그 전우치 뭐 이런 것도 전우치. 있었고, 전우치도 네. 어떻게 보면 히어로물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영화 중에서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하나 있었어요. 그렇군요. 히어로물 영화 그렇군요. 있었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네. 성공한 작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저는 사실 보면서 염력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거 네. 아마 제가 생각한 제목 그거 같아요. 네, 염력. 네. 부산행 감독이었던 연상호 감독의 작품인데, 부산행 이전에 나왔고, 또, 공교롭게도 류승범 배우가 주인공이었어요. 염력을 쓰는 아저씨 역할이었는데, 거기서 약간 소시민 이런 네, 맞아요. 캐릭터로 좀 나오잖아요. 찌질한 그런 아저씨 역할로 나오는데, 그 영화도 폭망했었고, 또 평이 매우 안 좋았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 안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좀 과장됐다. 네, 그렇다고 아주 잘 만든 영화도 아니긴 했었지만 네, 그래도 뭐 저는 나름 이제 한국에서는 잘 시도되지 않는 장르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볼만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평이 안 좋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무빙 히어로물로서도 재밌고 로맨스물로서도 굉장히 그렇죠. 좋은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역사하고도 굉장히 근현대를 잘 이제 조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아쉬운 부분은 그냥 뭐 약간 간혹가다 대사가 좀 걸리는 부분 그런 거 빼면은 괜찮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무빙을 재밌게 봤는데 이게
중심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서 장르가 바뀌더라고요, 그냥. 네, 서버 장르가 초능력을 사용한다는 건 똑같지만 네. 예를 들면 봉석이랑 희수가 나오는 그런 에피소드, 이제 현실의 정원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그런 에피소드들은 약간 청춘 로맨스물이었다가, 학원 로맨스. 네, 학원 로맨스였다가, 네, 구룡포 장주원의 과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완전 그냥 느와르, 하드보일드. 네, 하드보일드한 또 아. 로맨스였다가, 그쵸. 그 다음에 김두식이랑 이미현의 어떤 아. 국정원 에피소드 이런 것들은 첩보물. 첩보 스릴러.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장르가 같이 있는데 유화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오히려 더 재미를 준달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신선한 시도가 아니었나. 이 정도로 톤을 바꾼다고? 이 정도로 뭔가 보면 이제 화면의 색감 같은 것도 미묘하게 좀 다르잖아요. 다르게 촬영을 한 것 같고, 연출도 그렇게 한 것 같고, 그럼에도 이제 하나의 이야기로 묶이는 게 참 좀 신기했고, 좀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중간중간 저는 조금 느려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게 뭐 어떤 미드나 영드 같은 그런 정말 한순간도 어떤 정보량이 끊기지 않고 매 순간 집중해야 되는 그런 드라마와는 조금 다른 결로 연출을 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근현대사를 훑는 그런 부분들이 저도 되게 재밌었는데, 이거 보면서 약간 재벌집 막내 아들도 좀 생각이 났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도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요즘 이런 연출이 좀 유행인가? 라는 생각도 들면서,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에 대한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인구가 두꺼운 연령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올라갔어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가 50대입니다. 신기하죠? 네. 점점 이제 노령화가 되어 가고 네. 있고, 또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산업 같은 것도 이런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봤을 때 재밌을 만한 부분으로 좀 맞춰지는 거죠. 트로트 열풍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복고라고 해야 될까요? 레트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도 물론 문화 코드로서 즐기긴 하지만 이런 것들 직접 아는 분들이 즐길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것도 좀 요즘의 트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또 감탄을 했던 것이 앞부분에 처음 예를 들면 이 초능력자가 등장을 할 때 나왔던 장면 또는 이 캐릭터들의 기믹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뒤쪽에서 회수가 되더라고요. 뒤쪽에서도 약간 갑자기 나오면서 비상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거나, 그런 앞에서 쌓은 서사를 뒤에서 회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탄탄했고, 그런 것들이 좀 감동을 자아내지 않았나, 그 다음에 극 전체의 어떤 통일감도 유지해주고, 계속 어떤 뒤를 보게 하는, 뒤를 궁금하게 하는 부분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김두식은 그래서 어디에 있나, 뭐 이런 거라던가, 북한에서는 왜 내려왔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좋았던 게 한국형 히어로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만 있는 건물이랑 소품 뭐 이런 것들 활용한 액션 씬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내버스를 이용한 액션이라던가 이 파란 버스가 이제 코너를 막 돈다거나 막 전복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화에 뭐 그런 게 나왔죠. 학교 건물에서 총격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닌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왜 계단에 항상 그 큰 거울 같은 게 꼭 있잖아요. 그 큰 거울을 총격을 할 때 이용을 하는 그런 액션 씬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초반에 이 프랭크 나오는 장면에서 이 차를 가지고 하는 액션씬이 있는데 그 한국의 골목길 불법 주차가 잔뜩 되어 있는 네. 그 골목길을 내달리는 장면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소름이 돋더라고요. 안 돼! 이러면서 막.
아, 그쵸. 그 장면 네. 굉장히 그 손에 스릴 땀을 지게 하는. 있었죠. 네. 저도 사실 운전을 하면서 그런 길이 나오면 너무 식은땀을 흘리면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아,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그런 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초반에 나왔던 이제 미용실 액션도 굉장했었고, 그다음에 뭐 맨홀 하수구 안에서 액션이라던가, 돈가스 집에서 나오는 액션, 그다음에 어떤 미장센 같은 것도 희수가 이 학교의 왕따를 계속 무시를 하다가 이 형광펜으로 문제집에 이제 형광펜을 끄다가 이 형광펜이 밖으로 나가면서 못 참겠다 이제 네. 라는 그런 이제 미장센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너무나 연출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 습한 쫄쫄이는 안 입습니다. 네? 아, 네. 하나의 정원님이 네. 쫄쫄이를 입느냐. 아. 히어로 하면은 쫄쫄이. 번개맨은 좀 입죠. 그쵸. 번개맨은 근데 그 드라마 설정에서는 뭐 초능력자 이런 게 아니고 네. 그 EBS에서 이제 그렇죠. 나오는 네. 어떤 캐릭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다른 캐릭터들은 이제 뭐 국정원 소속의 어떤 공작원들은 그 양복을 입고 다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쫄쫄이는 입지 않는다. 네. 약간 근데 설정 자체는 그 엑스맨하고 근데 비슷한 감이 있어요. 이게 막 히어로라고 해가지고 초능력자라고 해가지고 막 영웅이고 막 그런 식으로 사실 묘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차별의 대상이 되고 약간 인간과는 다른 어떤 괴물 같은 존재로 인식이 되는 거는 약간은 정통 히어로물보다는 엑스맨 느낌의 서사에 더 가깝긴 합니다. 그래서 이 무빙의 캐치프레이즈도 우린 괴물도 영웅도 될 수 있어 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괴물로서 차별받고 또 배제되는 그런 부분들도 네. 특히 구룡포 에피소드에서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괴물로 취급받는 부분.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하던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네. 이 능력자가 우리나라에서 초능력자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국정원 소속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정말로 한국적인 그런 상상력이 아닌가. 그래서 국정원 소속으로 어떤 활동하게 되고, 내 능력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영재학교를 만들자. 이것도 상당히 한국적인 발상이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인재를 양성하자. 예, 인재를 양성을 하는. 그래서 또 저희가 또 이게 SF 작품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도 좀 재밌었어요. 초능력을 이용해서 어떻게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는가. 예를 들면 미연이가 이 청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청진기 없이도 이 금고문을 따더라고요. 이거 금고의 안에 다이얼 소리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식이랑 연애를 할 때 두식이 심장 소리를 듣고 얘가 지금 두근거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식이는 이 나는 능력으로 이제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 막 구름 위에까지 가죠. 근데 구름 위에까지 가면 상당히 추울 텐데 아무렇지 않아 하는 것이 약간 의아하면서 얘네는 좀 신체 능력도 기본적으로 좋은 건가? 라는 생각도 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만화에서는 산소 마스크를 쓰는 장면이 나왔었대요.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는 그게 없어진 거죠. 일부러 없앤 거죠. 그래서 그런 설정들이 조금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주원이 이제 그 과거 에피소드에서 돈을 벌 수단이 없을 때 차에 일부러 치여가지고 합의금을 받아내가지고 연명을 하잖아요. 네, 이것도 좀 참신한 발상이다. 이 무한 재생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참신한 발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류탄을 몸으로 덮어서 막는 부분도 있었죠. 네. 그 다음에 봉석이를 날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그물망을 치거나 뭐 물주머니를 달고 모래주머니를 달고 살을 찌우는 아주 확실한 방법. 이것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배우들의 재발견, 예를 들면
그 장조원의 배우자 황지희 역의 곽선영 배우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네. 네. 그래서 다들 이 곽선영 배우가 너무 좋더라라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저희 그 옛날에 다뤘던 이 동네 SF, 그러니까 한국형 히어로를 다룬 엔솔로지도 좀 떠오르더라고요. 이웃집 슈퍼히어로, 그 다음에 근방의 히어로가 너무 많사오니라는 두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옛날에 다뤘던 그 방송을 좀 들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책을 찾아 읽어보셔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노병들 같은 경우에 약간 무빙이랑 좀 통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좀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이 히어로라는 존재를 좀 엮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작품들이 꽤 있어가지고 무빙을 보고 이 책을 읽어보셔도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정도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봉상님은 또 어떤 감상을 좀 덧붙이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좋은 점 다 많이 말했으니까 네. 대사에 대해서 좀 제가 들은 생각은 약간은 대사가 좀 만화 느낌이 난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웹툰에서 이제 영상화를 했다 보니까 네.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라면은 대사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거를 뭔가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실사로 하니까 약간 일본 드라마 같은 느낌이 좀 난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대사가 좀 어색한, 너무 약간 대사가 너무 멋부리는 느낌이 좀 드는 장면이 좀 있었어요. 안 그래도 네. 그 이미연 역의 한효주 배우가 네. 이 대사가 되게 힘들었대요.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난 괴물이 될 수 있어 라는 대사가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하려니까 너무 어색하래요. 그래서 되게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좀 대사가 좀 오글거린다거나 약간 현실의 인물이라면 하지 않을 법한 대사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좀 고쳤으면은 더 좋은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뭐 그런 점을 하고서라도 굉장히 우리나라적인 그런 작품을 네. 장르물로서 우리나라 역사하고 또 결부시켜가지고 잘 만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호평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결말은 좀 어떻던가요? 결말이요? 전 마지막 부분에 북한 공작부대 관련 에피소드들이 좀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어떤 서사가 쌓이지 않은 느낌? 좀 이 어떤 에피소드의 깊이가 다른 에피소드들보다는 좀 얕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공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감정이입이. 네. 약간 그 주인공의 각성이나 네.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희생되었다. 그쵸. 네. 그런 감이 뭐 없지 않게. 장치로 그냥 활용된 네. 느낌? 네. 근데 뭐 저는 이제 주인공이 어떻게 각성을 하고 또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화해라든가 네. 뭐 그 재결합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그 새로운 캐릭터들이 또 도입이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 그 우리나라에 남은 그 초재생 능력 있는 그 북한 공작원 네. 남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알바하잖아요. 네. 그런 인물이라던가 그런 인물들이 시즌 2에서 무슨 역할을 할지 그런 게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은 마지막에 쿠키 영상도. 네, 시즌 2를 위한 어떤 발판으로서 시즌 1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독립적인 작품 같았는데 마지막 부분이 좀 그렇게 시즌 2의 여지를 네. 남기기 위해서 조금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도 들고. 네. 네, 쿠키 영상을 보면은 그러니까 조금 급하게 끝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끝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끌었던 갈등이 이렇게 그냥 해소가 된다고? 라는 느낌을 가질 만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아마 시즌2가 나오면 조금 더 설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약간 늘어지는 그런 문제도 그렇게 느끼는데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자잘한 회상들이 좀 너무 많이 나오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글거리는 그런 네. 느낌하고도 아마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없어도 독자들이 보는 사람이 알아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이렇게 막 회상을 많이 끼워 넣는 것도 약간 좀 불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럴 수 네. 있죠. 네. 자, 그래서 저희 무빙 이렇게 다뤄봤고요. 네.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또 여러분은 무빙을 또 어떻게 보셨는지 네. 또 댓글도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커뮤니티 투표도 댓글 남기기 귀찮으시면 커뮤니티에 그냥 투표 좋았는지 별로였는지 미묘했는지 투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이 디즈니 플러스를 무빙을 보려고 끊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많을 거기 때문에 다른 작품을 또 그렇죠. 추천을 해보자. 디프를 끊으셨다면 또 안 보면 후회하실 만한 안 보면 아까운 작품을 저희가 다음 주에 하나 소개를 또 드리려고 요거랑 네. 로맨스물로서도 비슷해요. 청소년 로맨스물로서 보면서 이게 굉장히 좀 비슷한 작품이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거 약간 비교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청소년 로맨스물로서도 비슷한 감이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초능력이 있는 소년 소녀들의 네, 어떤, 로맨스다. 네. 청소년 로맨스다. 네,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조금 더 네,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이고 그쵸? 그래서 좀 더 징그럽긴 한데요. 네. 겹치는 부분이 있다. 네. 다음 주에 좀 더 네. 깊이 좋습니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무슨 작품인지 얘기를 안 드렸네요. 네. 천국 대마경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만화 원작이고요. 최근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독점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네.